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대전에 딱 한 대만 있는 뷰티 택시, 저희 TJB가 얼마 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데기와 면봉 등이 갖춰져 있어 대전의 명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앞으로는 이 택시를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카카오 택시 측이 안전 등을 이유로 운영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인데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안에 고데기와 머리핀, 기름종이 등 뷰티용품이 가득합니다. 승객들이 택시에 타 뷰티용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뷰티 택시입니다. 앞머리 때문에 고데기도 사용해봤는데 좋더라고요. 화장도 못하고 나올 경우도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또 만나고 싶어요. 기사 안성우 씨가 수십 년째 변함없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보고자 자신부터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젠 이 뷰티 택시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안성우 씨가 카카오 택시로부터 뷰티 택시를 더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과도한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손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진 철거하느냐.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하면서 계속 버텨냈거든요. 카카오 택시 측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일제 점검 당시 고데기 등 뷰티 택시 물품 일부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선을 요청했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맹 택시인데 뷰티 택시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서비스 평가를 받아 이달의 크루로 선정돼 지난해 카카오 택시에서 커피차까지 받았던 안성우 기사. 탑승했던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 제수로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모두 행복하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새로 또 찾아봐야죠. 승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뷰티 택시가 강제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택시 서비스의 등장은 더욱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설 대목을 앞두고 있던 점포 227곳이 전소됐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된 상인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서천군에서 집중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을 위한 집중 모금 행사장. 10여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시리에 빠진 상인들을 돕기 위해 고사리 손에 아껴 모은 저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이 불나 우리가 도와주려고 왔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지난 1992년 LA 흑인 폭동 당시 가게가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피해를 입었던 서천군 출신의 재미교포 김웅수 씨. 특화시장 화재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모금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내 고향 서천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폭동의 아픔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경험한 자로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천 출향민들도 화재로 깊은 생채기가 난 고향 상인들의 치유를 위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17반 13개 읍면의 회장들하고 조금씩 모금을 성금해서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서천군과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주최로 열린 오늘 모금 행사에는 2시간 만에 270여 건, 1억 7천만 원이 모아져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입니다.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5천만 국민 모두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특화시장 화재 피해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상인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모금에 국민적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놓고 총선 여야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공약 기행률 0%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성 의원 측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조 예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조 후보는 지지부진한 공약 이행과 관련해 성의원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환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이 임명 2달여 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정치적 행보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야합과 거짓말로 중구 주민들을 우롱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동환 권한대행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12월 김광신 전 중구청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 이후 중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 필요하다며 대덕구에 있던 이 부구청장을 중구로 보낸 바 있습니다. 하수 기반 마약 지도를 통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주기적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대전형 마약 대응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수역학을 이용한 마약 실태 모니터링부터 이른바 물뽕을 검출하는 탐지 결과, 땀을 이용한 마약 탐지 패치까지 진화하는 마약에 맞춰 이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과학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 즉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국가수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런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구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연구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활용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에 인풋 데이터를 넣어준다면 교육과 치료, 재활 단계에서도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대전의 경우 10대 마약 사범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대지만 정작 지역 학생들의 마약 실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역 교육청 등에선 예방교육 외에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학생 마약 사범에 대한 규모나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5곳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어떤 마약 그런 사범들, 그런 유경험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대전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어떤 정보 공유가 돼서 전문가들은 마약을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보고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요즘 대덕특군의 마약 관련 신기술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하나의 대전형 마약 구축 체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JB도 지속적인 보도와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이 제의 요구한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폐지안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일부 이탈표와 의원들의 부재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올 시즌에 데뷔한 담금질에 들어간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팀 전술을 익히기 위해 친선컵 대회를 열고 동남아 프로팀들과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34년) 문을 연 베트남 하노이의 유서 깊은 항더이 스타디움에서 2024 하나 플레이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노이 FC와 비에텔 FC,
발리 유나이티드 등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리그 강팀들과 대전 하나시티즌까지 4팀이 참가해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 예선에서 발리 유나이티드와 맞붙은 하나시티즌. 전반 29분 조유민이 연결한 롱볼을 올 시즌 대전으로 이적한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가 감각적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후 후반전에는 교체 카드를 대거 활용하며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빌드업 축구를 위한 전술을 시험했고 대전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빌드업 축구로 가는 과정인데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차 계속 훈련을 통해서 입혀갈 거고. 나흘 뒤 열린 결승전에선 베트남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강팀 비에텔 FC와 맞붙었습니다. 후반전 24분 비에텔에 먼저 점수를 내줬지만 대전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인균이 낮게 깔아준 공을 용병 레안드로가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고 6분 뒤 레안드로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2대1 역전승으로 하나 플레이컵 우승 트로피는 대전이 차지했습니다. E acabou tendo uma infelicidade, a gente acabou sendo feliz ali comigo e fazendo gol, mas foi um jogo bem difícil. Desejo sorte para eles e hoje a gente vai comemorar só hoje porque amanhã já tem treino. 이번 대회는 아시아 무대 진출을 노리는 하나시티즌이 프리시즌 기간 여러 선수들과 새로운 전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큰 경험을 쌓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아직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숫자 싸움을 잘 못한 거 그리고 또 프리맨을 빨리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고쳐 나간다고 하면 대전은 이제 K리그를 넘어 아시아 무대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베트남에서 훈련을 마친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제 일본 가고시마에서 실전 경기를 통해 완성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아기자기한 그림과 글씨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그림일기를 작품으로 선보이는 전시회가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초연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드라큘라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나의 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공감을 전합니다. 1년간 꾸준히 그림일기를 써온 11명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그림일기 쓰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 삶을 가꾸는 일이자 나를 향한 위로, 또 알록달록한 하루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비탑과 엑스포 다리가 터프팅과 페이퍼 큘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전 지역 31명의 작가가 대전과 꿈이라는 주제로 회화와 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대전과 드림이라고 해서 DD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작업하였는데요. 여기 오면 대전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과 그리고 대전 속에 녹아들어 있는 공예품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드라큘라. 주인공 드라큘라는 김준수, 전동석, 신성록이, 드라큘라가 사랑하는 여인 미나 역에는 임혜영, 정선아, 아이비가 출연합니다. 초연부터 지금까지 관객 40만 명을 불러 모은 뮤지컬 드라큘라가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며 예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정상 베를린 필하모닉 소속 목관악기 연주자들을 충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보에와 클라리넷, 바순과 호른 등 목관악기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연주자의 숨소리가 빚어내는 절묘한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